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2차 대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지도사 2차 재무관리는 과거에는 그냥 기술 문제만 많이 나왔었는데 요 최근 트렌드는 계산 문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비중 문제가 거의 50점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렇게 수험생들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평이한 영역의 계산 문제는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암기를 통한 계산보다는 원리, 왜 이렇게 되는지 그 트렌드와 시나리오,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범위가 과거에는 CAPM이라든지 이 자본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나왔는데 요 최근에는 이제 배당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옵션이나 선물 영역에서도 이제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에서 일단 기본 개념에 관한 선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영역에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영역에서는 그 컨셉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범위가 이제 그렇다 아무리 넓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나오는 영역은 기존의 포트폴리오라든지 CAPM이라든지 그리고 MM 이론과 이제 배당 모형 이제 이런 데서는 계산 문제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기본기를 충실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관리 기초에서도 저희가 보면은 운전자본관리, 대리인 문제, 대리인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게 이제 한번 30점씩 나왔는데 요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본은 지금 회계사,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운전자본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경영지도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운전자본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예산, 과거에는 자본예산 문제가 거의 꼭 나왔습니다만은 요 최근에는 조금 비중이 좀 줄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내부 수익률과 NPV 비교하는 방법, NPV와 IRR, 이거는 꼭 준비를 하시고 자본예산 문제도 틀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나왔다 하면 30점이기 때문에 확실성 하에 환경하에 자본예산 문제는 30점이 꼭 터진다. NPV와 IRR 비교는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하에 투자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과 CAPM 이론, 그 다음에 APT까지 이 전 영역에 걸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CAPM 영역은 이제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계산 문제로 나온다. 그래서 이 30점짜리 두 개의 영역에서는 항상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자산 쪽에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투자를 하고 나면 이 투자론에 대한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챕터 자본 예산과 포트폴리오 CAPM 영역이라고 보면 이제 조달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자본 구조하고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본 구조는 자본 비용과 그다음에 MM 이론의 확장 모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매번 나오는 것이 배당 평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배당 평가 모형. 그래서 이 배당 평가 모형은 항상 나온다. 그리고 올해 최근에도 한국의 배당 절차
와 미국 배당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점은 뭐냐 이런 문제들까지 이제 기술형도 나오고 계산 문제까지 MME로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출제 범위 밖이라고 생각했던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이 출제 범위 밖이 아니라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결국 이제 환위험, 그다음에 옵션 선물, 옵션과 선물 그 개념 아주 이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한 개념부터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통화 옵션, 그다음에 국제 금융 시장, 그다음에 옵션 프라이싱까지 이 전 영역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옵션과 선물 10점짜리 기술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도 한 10년 만에 또 최근에도 또 선물 옵션 개념이 또 나왔다. 이제 내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통화스왑 이쪽 환위험 이쪽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들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인수합병 문제, 그 다음에 레버리지 분석. 레버리지 분석은 그 회계학에서 원가 관리 쪽 파트에 나오는 CVP 분석하고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이 레버리지 분석에서도 계속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재무 관리에서는 재무 비율 분석 쪽이 문제가 연결이 돼서 이 레버리지 분석과 재무 비율 분석도 이쪽 영역에서도 계속 시험이 나온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ROE 계산 문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건 레버리지 분석하고 재무 비율 같이 보면 자본 조달 분기점이라든지 뭐 손익 분기점은 원가 회계 쪽에 관리 회계 쪽에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레버리지 분석 쪽하고 재무 비율 쪽에서도 꾸준히 나온다. 이걸 이제 한 챕터로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영역에서 버릴 게 없다라는 거죠. 보통 재무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자본 예산하고 투자로만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거의 재무 관리가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절반의 파트고 그 다음에 자본 구조하고 파생 상품이 절반.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여기에 자본 예산과 투자로는 한 40% 비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자본 구조와 파생 상품을 40%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들이 기초에서 10점, 나머지 영역들에서 10점 이렇게 비중은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챕터별로 챕터별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재무관리 기초인데 재무관리 기초에 재무관리의 의의가 뭐냐, 재무 담당자의 역할, 재무관리의 목표, 대립 문제 이런 거 이제 재무관리 교과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저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문제로. 그 다음에 운전자본관리, 이거 이제 옛날 재무관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학부에서도 이런 지금 운전자본 관리를 그렇게 교수님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는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이 운전자본 관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 효율성 시장 가설이라든가 약형, 중간형, 강형 이 이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뭐 이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일 수는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시험에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하실 수 있고 계산 문제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는 계산 문제를 하셔야 되고요. 1, 2, 3번은 기술을 하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확실성 하에 자본 예산은 이제 투자 가치 평가 방법, 이제 NPV법과 IRR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고 단일 투자한 복수 투자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왜 그런지 이론적으로도 준비하시고 개선 문제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하에 투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년 개선 문제가 나온다. 평균 분산 기준이 뭐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마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 이거는 이제 약수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키워야 되고요. 개선 문제도 연습하셔야 되고, 자본시장 균형 이론, CAPM, 그 다음에 CML 커브와 SML 커브, 그 다음에 재정 가격 모형 APT까지
차액 가격 모형이라고도 하고, 예, 재정 가격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APT까지 정리를 하시고, 이거를 이제 합쳐서 계산 문제를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저희는 이제 수업식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 이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단 스토리텔링을 먼저 수업 시간에 하고요. 계산 문제만 따로 슬라이드를 하나로 압축해 놨습니다. 이 계산 문제 슬라이드 하나만 충분히 그 공식을 다 이해하시고 흐름을 정리를 하시면 거의 모든 이 불확실성 투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하나로 모아서 한꺼번에 이 계산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수학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고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산도 나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자칙 연산만 알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불확실성 하에 자본 예산은 그 뭐 출제 경향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산 투자 쪽을 봤고요. 이제 조달 쪽인데요. 자본 구조. 그 자본 비용 매년 나옵니다. 매년. 가중 평균 자본 비용 WACC, WACC가 뭐냐? 그다음에 자본 구조 이론 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이 MM 자본 조달은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MM 이론. 그다음에 법인세를 고려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밀러의 균형 부채 이론. 그다음에 각종 확장 모델, 파산 비용이나 대리인 비용, 신호 전달 이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지 이 자본 조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부채로 조달할 거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거냐. 그다음에 가장 또 이 자본 구조보다 MM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배당 정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그람 도드 모형, 웰트 고든 모형, 뭐 배당 정책 이론, 이 특수 배당 형태. 여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미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그리고 배당 모형을 가지고 성장률 개념이라든지 이제 주가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 예, 계산 문제가 매년 나온다. 배당 정책. 오히려 MM 이론보다 우리가 이제 그 MM 이론에서 나오는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보다 오히려 배당이 더 많이 나온다. 사실 배당이 좀 더 쉽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기에 부담 없는 게 배당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 상품입니다. 이거는 파생 상품은 옵션과 선물인데 주로 이제 옵션에 대한 가격 모형 이제 복잡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론적으로 가격 결정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하고 블랙숄저를 직접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간단한 기본 개념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응용 쪽에 이제 이 신주인수권부라든지 전환사채 이쪽은 어떻게 보면 재무회계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재무회계에서는 이 영역에 있어서 계산 문제까지는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 재무관리 영역에서 이 옵션 가격에 대한 개념 문제들이 벌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하고 선물의 개념의 차이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선물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환리스크 관리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을 이미 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DCF, 이제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할인하는 방법인데 이쪽은 이론은 그 교과서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하나의 이제 과목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출제 경향상 시험에 내기에는 너무 이제 실무적이라서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DCF 모형에서 배당 정책에서 나오는 이 모델하고 이 DCF에서 배당 할인 모형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배당 정책 모형의 고든 모형을 이제 잘 알면 이 모형도 충분히 같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 평가에서 듀레이션이라든지 이자율 기간 구조, 학교 정규 강좌에서는 사실 이제 교수님들이 이게 이제 이자율 기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또 연구하고 있는 영역들인데 출제 경영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듀레이션 개념하고 이자율 기간 구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으시고 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합병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합병 동기이론, 시너지 이펙트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재무회계에서도 이제 그 뭐 무형자산 할 때 영업권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 재무관리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 동기 이론, 합병의 평가, 그 다음에 각종 합병과 관련된 용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 경영학 1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2차에서도 언제든지 기술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정리하셔서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 나오면은 30점짜리로 터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 예측 및 계획, 재무 비율 분석인데 이쪽 영역은 뭐 사실 CVP 분석할 때 원가 공부하실 때도 많이 보셨지만 이 레버리지 분석을 재무관리에서는 훨씬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레버리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 영업 레버리지는 뭐 사실 원가회계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얘기. 근데 이제 재무 레버리지 쪽도 여기서는 그 재무관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시한다 이거죠.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그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이제 그 자본 조달을 할 때 무관한 자본 조달 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좀 따로 추가적으로 원가 회계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이 재무 레버리지 쪽을 충분히 정리를 하셔서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겠다. EBIT에서 I하고 T를 빼서 그걸 주식수로 나눴을 때 주당 순이익이 나오죠. EPS가. 그 EPS가 일정한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EPS가 같아지려면 어느 영업이익 EBIT를 오히려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 분석 쪽에는 레버리지, 활동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ROA, ROE도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쪽 영역에 이거는 이제 그 경영 지도사에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된 부분, 경영 지도사들이 다른 자격증하고 좀 차별성 있게 관리해야 되는 게 결국 재무 비율 분석에 관한 경영 지도사들이 어떤 그 라이센스보다 더 이제 그 좀 일가견이 있어야 되는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영역이면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이쪽 영역도 이제 그 충분히 개념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약술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환리스크 영역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빠지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재무관리 2차 대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기초 개념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는 버리는 챕터가 없다. 뭐 언제든지 그렇지만 여기도 폭넓게 우리가 개념을 다 익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